톡 쏘는 정치 참여와 민주시민 문지현입니다. 민주주의는 제도나 이념만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참여가 필요하죠. 민주주의는 개개인의 시민이 그들의 삶 자체와 직결되는 모든 생활에서 등장하는 중대한 문제들을 다른 사람들과 토의, 협의 또는 자발적 참여에 의해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발전합니다. 민주주의는 주체인 시민이 없다면 유지될 수 없고 시민이 병든다면 민주주의도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한 시민 없이 건강한 민주주의는 정착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시민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또 신민, 인민, 국민 등 다른 비슷한 용어와는 어떻게 구별될까요? 먼저 신민은 절대 군주 제하에서 군주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군주제가 사라진 오늘날 군주와 신민의 관계는 사라졌습니다. 인민이란 개념은 라틴어의 파퓰러스에서 유래해서 프랑스어를 통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공화국의 구성원 전체 집단을 의미합니다. 인민이 초국가적 의미를 갖는 데 반해서 국민은 국적을 가진 구성원을 말합니다. 즉 국민은 역사, 혈연, 문화 등을 공유하는 정체성을 가진 동일한 주권국가의 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개념들과 달리 시민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이며 역사적인 개념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에서도 시민은 존재했습니다. 페리클레스의 전몰 군인 추도사를 보면 아테네 시민들은 소수보다는 다수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자신들의 민주주의를 자랑스러워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명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논의를 보면 당시 시민은 매우 제한된 자유민에게만 적용되었던 개념이었습니다. 이후 유럽에서 시민이란 단어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상공업이 발달하던 시기에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부를 축적하면서 성장한 부르주아를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은 유산계급, 도시상공업자, 중산층, 교양 있는 사람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18세기 봉건섬의 중심이었던 구지배계층에 대항해서 영국의 명예혁명과 프랑스 혁명 등 시민혁명을 일으킨 주도 세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 혁명 이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제1조의 기본 원칙에서는 인간은 자유롭게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천명합니다. 제2조는 자유, 소유,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으로 시민의 권리를 새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은 근대 시민혁명 이후 도시지역이나 국가의 중심을 이루는 사회 구성원으로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의무를 가지는 존재가 된 겁니다. 현재 시민이란 용어는 이런 역사적 배경과는 다르게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근대 국민 국가의 구성원으로 사용되거나 좁은 의미에서는 도시에 사는 사람 또는 서울 시민처럼 특정 도시의 주민으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시민을 민주주의의 주체란 의미로 사용할 때는 지역과 국가를 초월해서 긴 역사를 통해 발전해온 보편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존재로 보기도 합니다. 즉, 폭넓은 의미의 시민과 달리 민주시민이란 용어를 구별해서 쓸 때는 일종의 공동체적 권리와 책무를 가진 민주사회 일원이라는 의미가 더 강조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나 덕목은 무엇일까요? 민주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덕목이 시민성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시민성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과 사회적 경험을 통해 길러지는 겁니다. 때문에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양한 채널과 방법을 통해서 일상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해 가장 영향력 있거나 주목받은 인물을 선정하는 타임지는 2011년 올해의 인물로 10위자를 뽑았습니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집권 세력의 부패, 빈부격차, 청년 실업으로 인한 젊은이들의 분노 등이 원인이 돼서 반정부 운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운동은 2011년 1월 제스민 혁명으로 번졌고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확산됐고 반정부, 민주화 시위인
아랍의 봄은 여름을 지나 겨울까지 1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당시 유럽도 마찬가지였는데요. 2011년 5월에 스페인 긴축 제정에 반발해서 마드리드 광장에서 분노한 사람들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2011년 8월 영국 런던에서는 10대에서 20대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폭동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목적도, 또 구호도, 조직도, 이유도, 요구 조건도 없이 방화와 약탈을 감행했습니다. 그것은 시위가 아니라 터져나온 분노였습니다. 2011년 9월이 되자 미국의 뉴욕 맨하튼 주코티 공원이 월가를 점령하라를 외치는 목소리로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상위 400명의 부자가 부의 50%를 갖고 있는 사회 현실과 금융시장에 종속된 정치적 의사결정에 대한 분노가 물밀듯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시위를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건 아닙니다. 어떤 문제는 해결되었고 또 어떤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시위가 영향력이 있었는가란 평가뿐 아니라 정당했는가에 대한 평가도 다양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타임즈가 시위자들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것은 이들이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직접 행동하는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또 의무를 실천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시민행동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기존의 문제를 들춰내거나 제도를 철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행동일 때 그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